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목 빠져라 기다렸던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선고 소식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습니다. 한덕수는 기각되고 윤석열은 파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돌아온다 하고 지금 국힘당이나 한덕수 측이나 대통령실이나 떠들어대는 거 보니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별개로 지금 헌재가 문제적인 선고를 내렸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재에서 방금 전에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시켰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입니다.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건 바로 저 각하 2명이죠. 일단 저들이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이게 오늘 헌재의 입장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각 의견 5명과 그리고 인용 의견 1명, 그리고 각하 의견 2명인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기각 의견 5명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이렇게 5명이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선고를 한 거고, 인용 1명, 이게 바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위반, 이거는 파면이 정당할 정도로 중대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정영식, 조한창입니다. 각하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 지위에 준하기 때문에 3분의 2 가중정족수를 미달했다는 거예요.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저렇게 태클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극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압박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계선 재판관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입장을 전할 거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리를 칠 겁니다. 진짜 막 그동안 쏟아냈던 화력들을 전부 다 정계선 재판관한테 몰아붙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저 각하 2명,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거는 국민 신임 배반 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헌법을 위반했대요. 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게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 막상 시민들도 아니 자기들의 권위를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헌법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 헌법 위반이 맞는데 파면 사유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헌법을 지킨다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한덕수가 즉시 권한대행 업무 복귀한다면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한다는 속보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일단 이로 인해 최상목, 저 인간도 진짜 문제적인 사람인데 아무튼 찌그러지게 됐습니다. 최상목도 그렇다고 이게 무슨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장본인 중에 하나고요. 한덕수도 헌재의 현명한 결정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헌재를 향해서 한덕수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또 국회 탄핵 남발 타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냥 뚫립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재에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탄핵 남발 아니라고 했어요. 탄핵소추 정당하다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저들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절차적으로 태클을 걸든 문구로 태클을 걸든 뭐로든 간에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빨려가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이거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한덕수 탄핵 기각은 민주당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린 거다, 아주 별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됐을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도 역사적 결정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참고로 지금 저 각하 관련해서 적어도 2명의 선고가 내려진 거는 윤석열은 204표로 통과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따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8대 0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점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고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뭡니까?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찌라시들이 다 그냥 뇌피셜이고 자기의 바람이 담긴 것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적당하게 그냥 그때그때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도 바로 기각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마은혁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된다. 바로 한덕수에 대해서 압박을 나섰습니다. 중요한 거는 헌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한덕수 때는 무슨 뭐 시간상의 문제라는 핑계라도 된다면 이제는 어떡할 겁니까? 명백하게 최상목이 마은영 불임명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가 이거를 모른 척하고 시간 질질 끌면 그리고 나서도 또 똑같이 위헌이지만 그래도 기각시키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식의 선을 한참 떠난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자체에서 지금 헌재의 권위도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 한덕수가 또 시간을 질릴 거면 당연히 이거는 저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바로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특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개엄 전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행위한 증거가 없다. 여기서 이제 증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적극적 행위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 새벽에 어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까? 사실 그동안 드러난 증거, 생방송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시청했던 장면들만 보더라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원부터 잡아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상계엄 그딴 거 재선포하면 되지 라고 윤석열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다던 윤석열의 거짓말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요. 특히 공수처에서 그 방첩사 간부 A씨를 상대로 당시 비아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방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합참에서 있었는데 그 단체방에 그 상황이 공유가 됐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유출될 게 두려워서 단체방을 삭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고성을 막 계속 지르면서 김용현을 질책하고 핑계대지 말아라. 무슨 인원 소리를 하고 있냐.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그럼 헌재 재판관 지금 8명은 무사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지금 선고 내리지 않았냐? 왜 당장 기각하지 않았냐? 아니죠. 각하를 왜 안 했냐? 저런 식으로 또 떠들어댈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다 잡아드릴 텐데 판단 빨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B씨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명백하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이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랑은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확 또 기싸움을 걸어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전혀 꿀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내란 재판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재판, 윤석열 파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천막당사를 가동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장외 천막당사 운영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이고요. 그만큼 초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장외투쟁의 거점을 광화문으로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지도부회의도 천막당사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기자회견, 도보행진, 릴레이 시위, 파면촉구 집회 합류, 이거 말고도 그리고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이걸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국힘당이 맨날 입으로 떠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저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저 안철수 얼굴 변한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뭐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 요구를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정계 은퇴해야겠다. 이럽니까? 당장 돌아오는 게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계 은퇴를 하려면 본인이 해야죠. 도대체 맨날 매년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만 하고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딴 거 다 떠나서 손가락은 그래서 언제 보여줄 건데요? 라는 얘기로 모든 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10,000개 가까이 오랜만에 이렇게 달린 건데 대부분 안철수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도대체 정치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자기의 생각도 없고 맨날 기회주의적으로 간만 보니까 간보기 정치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진만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 씨는 참고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할 거다.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거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어마어마한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거다. 막 윤석열 탄핵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극우. 저 김진 씨가 표현한 겁니다. 꼴통 보수라고.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선고가 계속 늦어지니까 별의 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지금 적폐들이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 헌재 소장을 살인하겠다는 유튜버가 음주난동 부리다가 체포가 됐어요. 근데 검찰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구속영장을 반려시켜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게 검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온라인 살인 예고를 했던 그런 네티즌들에 대해서 5개월 동안 32명을 구속했다는 게 검찰입니다.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고 떠들어댔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야, 아니 저랬던 검찰이 헌법재판소장 살인 예고를 했던 극우 유튜버는 석방을 시킨다?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봉준 트랙터 2차 행진 이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태령 대첩으로 우리가 연말 연초에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거리로 총 결집했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말고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에 난입해서 현수막 뺏어서 불 지르고 그랬던 극우 유튜버한테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윤석열 파면은 말도 안 된다고 떠들어댄 경찰, 감찰에 착수했다 하고 다른 이슈에 묻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황당하고 답답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오늘 한덕수 기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용들 각각 뜯어보더라도 윤석열 파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저렇게 결정을 환영한다, 역사적인 결정이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후로 저들이 어떤 식으로 태세 전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